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대한민국이 위험해. 월남 패망과 대한민국. 저러면 안 되지. 아버지, 저 사람들은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솔선수범 나선 게 아닌가요? 무조건 정부 정책에 따라야만 한다면 민주주의 사회라 볼 수 없잖아요.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은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바로잡아야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어.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오로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부를 비방하기 위한 불법 폭력 시위일 뿐이야. 그래도 대규모 시위를 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 점은 좋잖아요.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소년들도 나라 일에 적극 참여하게 했어요. 어떤 방송사가 광우병을 왜곡 보도해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있었지만. 합법적인 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하지.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지.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사회 불안과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치였어. 또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어.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피해보다 더더욱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너와 같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문제야. 하긴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정부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해야지만 왕따를 안 당하더라고요. 잘한 정책도 많은데 같이 어울리려면 무조건 비방해야 되더라고요. 북한은 우리 민족이니까 무조건 편들게 되고요.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 그러나 북한 말만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되면 대한민국도 지금의 지구상에서 사라진 월남과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어. 지구상에서 없어진 월남이라니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잘 모르고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마. 지금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친선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베트남이 통일되기 이전에는 우리처럼 남쪽은 민주주의 체제인 월남과 북쪽은 공산주의 체제인 월맹으로 갈라져 있었어. 당시 민주주의 체제이던 월남의 군사력은 월맹에 훨씬 앞섰고 또 미군의 막대한 군사 지원까지 받고 있었지. 경제 또한 원시 경제 수준이던 월맹에 비해 훨씬 잘 살고 있었지. 어라? 정말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네요? 여러 방면에서 월남보다 약세인 월맹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그건 월맹의 대남 좌경화 전술 때문이었어. 월맹은 분단 후 20여 년에 걸쳐 수많은 간첩들을 월남에 심었고 이들은 월남 내부에서 이념 대립을 부추기고 국민을 좌경화하는 데 성공했어. 결국 좌경화된 월남의 학생, 지식인, 종교인들은 민족애를 외치며 월맹 편을 들기 시작했고 월맹이 부추기는 대로 반미 반전 평화운동을 벌여 73년에는 기어이 자유월남을 수호하기 위해 주둔했던 미군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1975년 월맹군이 월남 대통령궁을 장악하면서 월남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게야. 이후 1,00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처형되거나 재교육 캠프에 끌려가 서서히 죽어갔지. 학생, 지식인, 종교인들이 작용화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지. 국민 개개인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민족애를 자극하는 월맹의 간첩들에 의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 5만 명에 이르렀던 남파 공산 프락치들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 도지사 등 핵심부를 장악하고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해 월남 국민들의 의식을 무장 해제시킨 거지. 국민들은 극심한 사회 혼란 속에서 좌경화 세력의 말만 믿었고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월남의 인사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되었어. 좌경화된 월남 국민들은 마침내 민족 해방이라는 명분으로 쳐들어온 월맹 공산당을 자기 편이라 착각하고 정작 자신들을 지키는 월남 정부군을 동족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다며 비난하고 공격했어. 월남 정부군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른 채 자신들을 외면하는 전장에서 싸우게 되었고 제대로 저항 한번 못 해본 채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어. 그러네요. 국력이 아무리 강해도 국민 각자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우리나라를 빼앗으러 쳐들어오는데 같은 민족이라는 말에 속아서 적군 편을 들다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딱 월남이 패망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일부 시민단체, 종교단체, 야당은 북한의 독재와 인권에는 침묵하면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만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무조건적으로 북한 입장만 추정하는 인사가 버젓이 방송에까지 나와서 청소년들에게 좌경화된 의식을 주입한 지도 제법 오래됐지. 최근 연평도 폭탄 공격에도 어떤 유력 인사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는 침묵하면서 북한 입장을 동조하는 발언으로 국론 분열을 선동했지. 문제가 있네요. 인터넷을 봐도 온통 유언비어에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북한이 우리나라 천안함을 공격해 수많은 사망자까지 냈는데 북한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음모론이 유행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북한은 겉으로는 남북 평화,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내부적으로 대남 공작을 지속 강화하고 있어. 핵무기 미사일 개발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 우리나라 주요 기관을 해킹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 게다가 국내 일부 종북단체가 북한과 내통하여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정말인가요? 우리 국민이 북한과 내통하다니 완전 간첩 아닌가요? 주변에 간첩 같은 사람은 본 적 없는데 간첩이다 싶으면 팍팍 잡아야죠. 종북 세력들은 꼭꼭 숨어서 불순한 활동을 하지 겉으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지는 않아. 모두가 그럴듯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와 같은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어머, 6.25 전쟁 전부터네요? 그래, 광복 후 남과 북이 나눠진 이후에도 이념 대립이 아주 심각했지. 6.25 전쟁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 대립이 발단이었고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소련과 중국에게 뭐라 설득해서 지원을 얻었을까? 아마도 반드시 이길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 바로 남한내 좌익운동가들이 많아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었어. 사실 남한내 좌익들만 없었어도 6.25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거든. 다행히 연합군의 참전으로 한반도 전체 공산화는 막았지만 종북 세력들은 그대로 남한에 남아 뿌리를 깊게 받고 지원 세력을 육성해왔어.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어떤 이는 교사로서, 어떤 이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는 작가로서. 수업 시간에 정부의 잘못한 점만 강조하고 기득권을 욕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많은 친구들이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느 작가의 책 중에서도 유독 사회 비판적인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고 촛불 시위에 나갔을 때 우리를 격려하면서 음료수를 건네주던 아저씨도 혹시 그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었던 건가요? 종북 세력인지 종북 세력에 의해 좌경화가 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 분명한 건 좌경화된 사람 또한 종북 세력처럼 타인을 좌경화시키기 때문에 마치 암세포처럼 걷잡을 수 없는 범위로 전파돼. 일반 시민들이 극렬하게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도 그 심각성을 못 느끼잖아. 이게 바로 좌경화의 무서운 점이야. 정말 이러다가 우리도 월남의 보트피플처럼 대한민국을 떠나 세계를 돌아다닐지 모르겠어요. 만약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적화 통일이 돼버리면 어떡하죠? 아예 우리도 반정부 활동을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북한에서 대우를 잘해주지 않을까요? 어리석은 소리. 월맹이 월남을 무렵 침공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전에 월남에서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던 교수, 종교인, 학생, 민주인사들의 처형이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말이야. 북한도 마찬가지야. 자신들의 체제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여지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형시킬 거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족의 통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반드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겠어요. 그렇지.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야. 북한 주민들은 어릴 적부터 김정일 가족의 우상화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고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어. 최근에는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면서 독재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개혁 개방한다면 김정일 가족과 군부들의 정권 유지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김정일 정권이 변화를 두려워하는구나.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도 붕괴되고 중국도 자본주의를 도입했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면서까지 변화하지 않고 독재를 일삼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너무 괘씸해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서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 김정일과 김정은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적 지원을 얻고 국제사회와 소통해야지만 남과 북이 더불어 잘 살 수 있어. 대한민국도 종북 세력들의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안보관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지. 안 되겠어요. 당장 친구들에게라도 자경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보의 중요성을 전해야지. 정말 큰일 나겠네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으면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른 채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과 종북 세력의 공론 분열 선동에 넘어갈 뻔했어요. 자,